대전 MBC 창사 59주년 특집 다큐 드라마 부모 부양 보고서 제3부 모두를 위한 돌봄.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세상의 방패가 돼준 엄마는 늘 씩씩하고 거침이 없었다. 아픈 것은 사치였고 힘들단 불평은 가진 자의 여유였다. 쪽잠으로 충전하는 배터리 같던 엄마는 자식들 배 골릴 걱정에서 겨우 노연하자 기억의 무덤에 빠지고야 말았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인생 전반이 치열했으니 후반은 쉬어가야 공평하리라 생각했다. 하루하루 변해가는 엄마를 보며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나중엔 서러웠다. 엄마를 귀찮은 짐짝쯤 여기는 언니 오빠를 보면서 나도 모를 오기가 생겼고 그날부터 시작이었다. 먹이고 입히고 닦이고 치우고 화내고 어르고 가엾고 그리고 이 모든 걸 수없이 반복하는 일은 자식 키우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 가뭄에 콩나듯 돌아오는 엄마의 맑은 눈을 보지 못했다면 진작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내 몸에 기생하던 종양이 갑자기 커지며 수술이 불가피해졌고 엄마는 그렇게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그때 난 어쩌면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어르신, 이제 일어나 보셔요. 잠은 좀 주무셨어요? 아니요. 에이, 우리 어르신 코 잘 주무시더만 아니라고 하시네. 이제 조금 있다가 아침 드실 거예요. 밥 안 먹을 거요. 우리 집에 가야지. 네, 그러셔요. 자, 이불도 좀 정리하고. 아니 근데 어르신 이게 보따리 뭐예요? 이리 줘. 먹어서... 내 거요. 아이고, 집에 가시려고 보따리 싸놓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갈 거요. 엄마가 항상 오냐 하고 나를 이뻐하셨다고. 아이고, 그러셨구나. 어르신 그러면 저기 식사만 하고 가셔요. 예? 아침만 드시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일이 난겨? 벌판에 웬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있디야? 여봐요, 여기 무슨 일 나시오? 아이고, 엄니 아니에요? 아유, 저예요, 봉자요. 쉿, 조용히 해. 넌 여기 못 오러 왔냐? 아이고, 엄니, 여기가 어디래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슈?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넌 어여 가. 여긴 너 있을 데가 아니여. 노인네들만 있는 데니까 넌 어여 가. 왜요? 지도 엄니랑 여기 있을래요. 아이 글쎄 어여 가라니까. 아직 네가 올 때가 아니여. 엄니
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더 사고 배고프고 기죽었어도 어머니 난 그때가 좋아시오. 비잡은 방에 언니랑 오빠랑 다 같이 누워서 감자도 삶아 먹고 어머니 오시면 반갑다고 뛰어가서 어머니 냄새 맡고요. 난 그때가 좋아시오. 지난 세월 돌아보면 못 하겠냐. 아무 생각 말고 그냥 돌아오는 뒤로 살면 되는겨. 슬픔은 슬픈 뒤로 살고 좋으면 좋은 뒤로 살고 그냥 돌아오는 뒤로 살면 되는겨. 언니, 지도 참말로 무서워시오. 새끼는 수이나 낳아놓고 애비는 일찍 가고 지 혼자 날이면 날마다 어떻게 살까 싶대요. 그래도 살아시오. 그냥 살아시오. 이제 언니랑 있을래요. 어여 가. 여는 아직 네가 올 때가 아니여. 어여 가. 언니. 아유 어르신, 괜찮으세요? 시방, 우리 어머니 봤어? 예? 누구요? 우리 어머니 말이요. 여기 노인네들이 잔뜩 모여 있었는데. 아이고, 예, 제가 얼른 나가서 찾아볼게요. 자, 어르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아이고, 어때요? 괜찮으세요? 걸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휴, 내가 어머니를 만났는데. 자, 어르신, 자, 이쪽으로 천천히. 자. 아유, 미란아. 엄마? 미란이냐? 아이, 엄마. 아유, 우리 엄마 좀 안아보자. 아유, 잘 안 잡수셨어? 살이 좀 빠졌어. 미란아, 네가 나를 두고 어디로 갔었냐? 응? 엄마, 내가 수술을 했어. 응? 어디를 다쳤어? 아니, 그 배에 요만한 혹이 생겼는데 다 떼내고 이제 괜찮아. 아이 참말이요? 진짜로 괜찮은 거요? 아, 그럼. 아유, 엄마 울어? 아니요, 괜찮아. 아유, 울지 마. 아이고, 네가 부모 잘못 만나서 평생을 고생하고. 엄마, 나 어릴 때 허구한 날 감기에 열나고 경기까지 해서 엄마가 밤낮으로 나를 업고 이 병원 저 병원 막 뛰어다녔잖아. 엄마가 그렇게 나를 살렸는데 이젠 내가 엄마를 돌봐줘야지. 아니요, 부모는 자식한테 그럴 수 있어도 자식이 부모한테는 그렇게 하기는 원래가 쉽지는 않은 게요. 엄마, 미안해. 갑자기 여기로 모셔서. 아니요. 나 아주 좋다. 진액이 괜찮어? 아유, 그럼 집에 있을 때는 너는 일하러 가고 주영이는 학교 가고 종일 말 한마디 할 사람 있냐? 나 혼자 죽을란만 바라고 있었지. 여기는 사람도 많고 좋아. 그런데 미란아, 응? 내가 뭐 하나만 너한테 부탁 좀 하자. 뭔데?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어떤 날에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사방팔방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를 이러고 쳐다보고 야단인데, 근데 또 그러다 정신이 말짱한 날이 있다고. 그럴 때 말이요, 나를 너희 아버지랑 우리 엄마 아버지 산소에 한번 데려가다오.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잘 가시라고 술 한잔 따라드리고 오고 싶어. 나도 조금만 더 있다가 이제 만나러 간다고 인사하고 올란다. 엄마. 아이, 응? 우냐? 왜 울어? 울 일이 아뇨. 인생이 다 눈 깜빡할 사이요. 엄마 에이, 미안해. 그리고 미란아, 너희 오래비랑 언니 미워하지 말고 서로 척지지 말고 살아라. 응? 나 몰라라 하는 언니 오빠 못하게. 다 필요 없어. 아니요. 나 늙으면은 결국엔 동기간밖에 없어. 지금은 다 사정이 있어. 그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요. 몰라. 아휴, 엄마 참 양갱이랑 과일 좀 갖고 왔는데. 미란아, 잠깐만 여기 좀 앉아봐라. 응? 아무것도 없는 집에 막냉이로 태어나서 혼자 크니라 네가 참 고생 많았다. 눈치는 뻔해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클 적에 내가 많이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이때까지 나를 보살펴줘서 참 고맙다. 미란아, 애썼다. 고마워. 엄마. 엄마, 또 전화 드릴게요, 엄마. 아프지 말고 밥 잘 잡수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엄마 죽었나 살았나 전화해볼게. 안 죽었다 이렇게. 가족이 더 이상 노년의 보호망이 되지 못하면서 삶의 마지막 장소도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거쳐 대형 병원 응급실로 이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노인의 죽음 공식이 되고 있죠. OECD 국가 중 병상수 1위, OECD 평균 9배나 되는 요양 병상수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회복지학자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집에서 보호받고 싶은데도 집에서 보호 못 받고 시설로 그냥 보내져 버리는, 그게 본인 환자도 원하지 않는데 자녀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자녀들의 그 부담 때문에, 자녀들도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도저히 집에서 같이 모시고 이게 제공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가야 되는 이런 분들 정말 안타깝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지금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재가 서비스가 있지만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 요양의 시설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본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케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시설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분들을 사회적 입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가 아니라 생활을 위해 입원을 하는 사회적 입원. 이렇게 한번 입원을 하면 집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연아 교수는 사회적 입원 이후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양병원 가셨다가 문제가 생기면, 폐렴 생기거나 그러면 상급병원으로 보냅니다, 환자를. 일단 좋아지면 다시 요양병원. 계속 이 셔틀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실 때 요양병원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병원은 사실 병을 고치는 곳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기력이 쇠하고 집에서 돌봄을 할 수 없어서 환자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요. 요양병원은 지금 엄연히 의료보험 재정을 쓰고 있는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돌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할 그런 재원이 치료라는 재원을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위기의 건강보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도 되고 있군요. 그렇다면 당사자인 노인들은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어지는 노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홍선미 교수가 전하는 노인들의 생각입니다. 저희가 2020년에 노인 실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노인의 83.8%는 현재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고 거기에서 건강이 악화돼서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현재처럼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으로 가는 선택이 본인의 욕구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노인들이 요양시설이나 이런 게 갔을 때에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큽니다. 내가 집에 있다가 이제 시설로 가면 가족들로 버림받아서 아무도 이제 나한테 와서 관심도 없고 와서 보지도 않고 가족들을 이제는 영영 못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집을 떠나기 두려워하는 노인 심리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유재천 박사의 설명도 공감이 되시나요? 누구나 익숙한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특히 노인들에게는 주거 공간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으로 찾은 것이 커뮤니티 케어, 즉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선택한 돌봄의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 정부도 이미 준비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박소연 과장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취약한 어르신은 더욱 두텁게 지원하되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 돌봄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7월부터는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을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로 가는 대신 원래 살던 집에서 최대한 오랜 기간, 가능하다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고 자기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양적 증가에 따른 대안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대상자, 즉 사람 중심의 질적 접근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서 사는 대신 우리 동네, 내 집처럼 익숙한 곳에서 돌봄을 받는 노년. 하지만 과거처럼 가족이 온전히 돌봄의 짐을 져서도 안 되겠죠. 가까운 곳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많아져야 할 텐데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은 어떨까요? 대전 대덕구의 민들레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우울증이요. 우울증이 내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없어지는 바람에 원장실에 가서 원장님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한 사람이요. 오랫동안 거래를 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서 오시면 벌써 덩어리 툭툭 치면서 오늘 나오셨느냐고 그렇게 하고. 제일 나 원장님의 진료를 항상 보시던 분이었어요. 왜냐면은 독거하시고 집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 병원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러 가지 않으면은 선생님을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원장님께서 월 2회씩 와서 이 상황을 매번 보고 또 보호자들이랑 이제 계속 이렇게 저희가 소통하면서 약도 조절하기도 했었고. 민들레는 지난 2002년
협동조합 방식의 동네 병원으로 시작해서 함께 돌보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주치의가 있는 주간 보호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매일처럼 다니는 돌봄 시설에서 진료까지 받는다면 거기다가 동네 이웃처럼 오래 보아온 주치의라면 훨씬 편리하고 편안할 것 같네요. 민들레에서는 5명의 의사가 번갈아가면서 한 달에 100회 이상 왕진도 나갑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돌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가 의료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분들이나 와상 어르신들의 경우에 병원으로 나오려고 하시면 보호자가 적어도 두 명 이상은 붙어서 하루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방문 진료는 그에 비해서 드리는 품이나 시간이 훨씬 적고 환자가 이동하느라 무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픈 상태에서 컨디션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환자가 얻는 이점도 많지만 제 생각에는 의료진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훨씬 많아요. 환자가 집에서 어떤 상태로 계신지, 왜 거동을 못하고 병원에 나오기 힘드실 수밖에 없는지, 돌봄을 누가 하고 있고 가족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집안 환경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각종 약물들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정보들이 한눈에 통합되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환자의 집이거든요. 발로 뛰는 동네 의사. 민들레 박지영 전문의가 말하는 찾아가는 진료의 장점입니다. 환자의 삶 속으로 한 발 더 다가가 의사와 환자가 친밀해지는 그만큼 더 정확한 진료도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항상 보호자가 대리 처방만 받아가는 어르신이 알고 보면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고립되어 있는 준화상 상태이실 수도 있고, 당뇨가 조절되지 않아서 약만 잔뜩 올렸던 어르신이 돌봄이 부족해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당뇨 약을 제대로 안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당뇨가 조절되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센터와 민들레 협력으로 왕진과 방문간호를 통해서 약물 관리하고 인슐린 놔드리고, 그리고 틈새 돌봄이나 도시락 서비스 연계를 해서 현재는 많이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왕진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진료와 상담을 해주면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건강에 이상이 생겨도 잘 대처할 수도 있고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권정현 박사와 민들레의 송직근 전무이사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노인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노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냐에 따라서 이 증폭하는 돌봄 수요를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시점 이후에는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는 노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해서 최소한의 돌봄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그를 통해서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1순위의 목표이고요. 부가적으로 따라붙는 그러한 목표가 이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만 가시진 않거든요. 이제 간호사 선생님도 가시고, 필요하시면 사회복지사가 가실 수도 있고, 작업치료사가 갈 수도 있어요. 이제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예방하는 측면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촘촘하게 좀 지켜볼 수도 있고, 또 관리도 하고 조언도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재택의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전체 의료기관 수에 비하면 왕진 참여 비율은 아직 많이 낮습니다. 노인 환자가 더 많은 지방에서 오히려 참여도가 더 낮은 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허선 교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노인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거는 자기 집에서 스스로 혼자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또 시설로만 보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자. 이게 되려면은 집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줘야 그것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 살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데 집이 불편해서. 그럼 집의 문제를 주거 환경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런 주거 환경이 있는 대로 이사를 가게 하거나, 그런 걸 지원주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장애인과 노인들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지원주택,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통합 돌봄이라는 말 속에는 노인 주간 보호센터 등 돌봄 시설을 늘리고 왕진 같은 방문 의료를 확대하는 일, 또 주거 환경의 개선까지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한 일들이 모두 들어있군요. 하지만 관련 법률 제정을 비롯해서 아직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답니다. 향후에 노인에 대한 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근거법률 제정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가 충분하고 끊김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제도, 장기요양 제도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을 집에서 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요양시설에서 만족스럽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도 참 많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요양시설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이것을 순환적 돌봄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역사회 돌봄이 지향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탈시설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의 시설이나 돌봄도 노인들을 받았을 때 최대한 이 노인들을 운동도 시키고 이게 움직이게 하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기능을 복구하는 소위 활성화 프로그램을 훨씬 더 지금보다는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정부도 지원을 해서 입원했다가 퇴원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 있다가 시설에 들어갔다가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이런 순환적 고리를 순환적 돌봄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 돌봄과 시설 돌봄은 이 순환적 돌봄의 방식으로 엮어져야지 된다. 결국 노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돌봄의 장소를 선택하고 그곳이 어디든 질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특히 노인 복지에 많은 돈을 쓰는 일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죠. 노인들은 이미 생산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노인 돌봄의 당사자가 노인과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이 거기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한국 사회의 이 경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노인 돌봄이 절대로 비생산적인 프로그램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평생의 돌봄 체계를 갖추는 거는 한국 사회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지 되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바로 치닫고 있는데, 돌봄에 관한 돌봄 노동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봄 노동을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돌봄 노동을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고, 그러니 발전이 다 더딘 거죠. 케어 매니저와 같은 돌봄의 요구를 판단하고 플랜을 짤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인력이 충분하게 또 고용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그렇다면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개인에게 남겨진 숙제는 없을까요? 노년 세대로 진입하기 시작한 베이비 부모들에게 주는 사회복지학자의 조언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날들이 너무나 오래 남아있고, 우리나라는
그 공적인 부양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고 돌봄 시스템도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스스로 더 대비하셔야만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나의 노년을 위한 준비와 함께 우리 모두의 노년을 위한 돌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개인의 몫으로 남았군요. 노인 인구 1000만의 초고령화 사회가 현실로 다가온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현실이 된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행복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목표가 잘 정착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방향을 찾아 나가야겠죠. 그리고 노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부와 지자체에 더 많은 해법을 이끌어내는 건 우리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가 될 겁니다.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한 해답은 결국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대전 MBC 창사 59주년 특집 다큐 드라마 부모 부양 보고서 3부 모두를 위한 돌봄. 지금까지 기획 김학철, 현장 취재 홍민영, 전두리, 작가 장덕선, 이영주, 연출 임세영, 내레이션 장광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